다음 발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유지상 센터장님께서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와 나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유지상입니다. 제가 여기 나노코리아에서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고 어떤 주제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전지라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여태 것은 나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산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지 기술들이 점점 발달을 되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는 이 한 나노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생각하고,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리튬이온 전지는 해마다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한 5% 정도 용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한 8% 정도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튬이온 전지는 크게 보면 한 5개사 정도의 과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전지는 조금 다르지만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서는 SDI, LG화학, CATL, BYD가 거의 선두권이고, 뭐 파나소닉은 이제 테슬라만 하니까 하여튼 이런 5개사를 중심으로 이제 공고히 그 코스트 경쟁력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국 정부의 막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이 5개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현재는 이제 뭐 소재 측면에서는 거의 갈 때까지 다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양극으로 보면 하이니크계 양극 소재, 음극으로 보면 이제 실리콘계가 거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재들을 얼마나 잘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성능의 한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능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향후 보면 이제 현재 배터리 코스트가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보조금이 완전 없는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토탈 배터리 코스트, 토탈 자동차 가격의 한 24% 정도 이하가 돼야지만 현재는 경쟁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현재보다는 가격이 한 30%는 더 떨어져야지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한번 이길만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IB로의 기술 혁신을 계속 끌고 가는 축과 거기에 대한 이제 백업 플랜으로 이제 차세대 전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가 현재는 뭐 미국에서는 3차 전기차 붐이 불면서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그러면서 실제로 리튬이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 미국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뭐 성숙한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좀 그다음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차세대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저희도 뭐 계속하고 차세대 전지도 전자품 연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리튬이온 전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과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가 이와 같은 리튬이온 전지 기술들을 발전하고 있는 리튬 기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논문상에서는 굉장히 뭐 해마다 뭐 당장 상업화될 것 같은 차세대 전지 기술들이 항상 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 상태로 보면은 물질 레벨에서는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용 소재 기술들이 훨씬 월등하죠. 그렇지만 셀이나 시스템 레벨로 가면 과연 그럴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상이나 이런 데서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는 아주 장밋빛이고 뭐 전고체 전지로 가면 실제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안전해질 것 같다. 실제로 현재 리튬이온 전지 기술 발전보다도 차세대 전지를 하면 굉장히 장밋빛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셀 설계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장 잘 알려진 리튬 설퍼 전지 뭐 신문에서도 뭐 400Wh/kg을 달성한다, 그런 기술들을 일례로 생각을 해보면 소재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리튬이온 전지 대비 설퍼 캐소드가 현재 NCM 캐소드보다도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리튬 메탈을 쓰는 것이 현재 그래파이트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LIB 전극과 딱 동일하게 가정을 하게 되면
전극단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리튬 설퍼 전지의 설퍼 양극만 해도 이제 LIB의 양극하고 에너지 밀도가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단에서는 굉장히 유망하지만 정극단이나 셀단으로 가면 차세대 전지가 성능을 구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또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설퍼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퍼라든가 리튬이 굉장히 가벼운 물질들이기 때문에 전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전체 전지 무게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자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자재들을 어떻게 낮출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한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활물질 비율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전지 레벨에서 보면 실제 이제 차세대 전지가 굉장히 어떤 부품의 경량화라든가 어떤 집 전체를 뭐 나노 필름화 한다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많은 난관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 이제 전고체 전지도요. 전고체 전지도 이제 뭐 현대차나 SDI나 이런 데서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이게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전지를 이길 수 있을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실제 이제 액체 전해질의 밀도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것들을 쓰면은 비중이 한 1.85에서 한 2g/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지의 부피에서 전해질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 하면 제일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상으로 해도 항상 한 10% 정도 에너지 밀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고체 전지가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존의 그래파이트 시스템이 아닌 뭐 다른 소재를 쓴다든가 그와 같은 기술적인 혁신들이 있어야지만 전고체 전지가 많이 이제 상업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전고체 전지들이 실제로 보면 설계상으로 하면 음극을 리튬 메탈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 측면에서는 현재 LIB 대비 뭐 양극의 에너지 로딩량을 단위 면적당 용량을 한 2배 이상 키워야 되는 그래야지만 한 400W/kg, 450W/kg 정도 나오겠다. 그런 정도가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이제 언론상에서는 장밋빛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그 리튬이온 전지가 대략 한 280W/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리튬 설퍼나 리튬 메탈이나 얼솔리드나 대략 뭐 현재 이제 가장 세계 최고의 이제 액체 기술을 봤을 때 한 400W/k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충전 속도라든가 수명 측면에서 모두 이제 전지를 현재 가격까지 고려한 측면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이길 수 있는 솔루션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 향후 몇 년, 한 10년 정도는 더 개발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상업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나노 기술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튬 설퍼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설퍼가 굉장히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퍼가 이제 그 전해질 리튬 설퍼 전지에서 설퍼 양극은 전해질로 녹아났다가 액체상에서 이제 활물질이 떠다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퍼 전지의 이제 설퍼 캐소드가 전해질로 녹아나지 못하게 메조프로스 카본이라든가 나노포어를 갖는 굉장히 작은 나노포어를 갖는 것 같은 다공성 탄소재를 사용하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설퍼 자체가 부도체이기 때문에 다공성 탄소재를 어떻게 쓸 거냐 또는 CNT를 어떻게 유황하고 잘 복합화해서 전극을 사용할 거냐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과거에 한 연구 결과인데 이제 그래핀으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싱글 레일 그래핀을 가지고 유황을 완전히 감싸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유황 그래핀 복합체를 전극을 만들 경우에 굉장히 수명 특성이 향상되는 것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제 전해질에서의 그 리튬 프리설파이드들이 이제 그 전해질로 녹아나는 반응들을 한 초기 사이클에서는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나노 기술들이
전지에 적용, 리튬 설퍼 전지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나와 있는 이제 다공성 탄소 구조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전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극 활물질 내에서 설퍼의 함량을 굉장히 높이고 탄소나 바인드 함량을 굉장히 낮추는 게 굉장히 전지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데 핵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현재까지 개발된 다공성 탄소제들은 내부의 인터널 파워 볼륨이 한 1.5cc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cc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설퍼를 아무리 이 부피 안에 꽉꽉 채워 넣어도 한 50% 정도밖에 못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탄소 구조체들이 필요한데 약 최대 한 2.7g, 2.7cc/g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그 같은 다공성 탄소제들을 잘 만들 경우에 실제로 한 활물질의 한 75% 정도 이상 로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공성 탄소제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리튬 설퍼 전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 최적화해서 하게 되면 현재는 한 150에서 한 200 사이클 정도 수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메탈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리튬 메탈이라는 것들이 이제 수지상 그러니까 리튬 덴드라이트가 성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해질과 반응해서 전해액이 고갈된다던가 수명이 빨리 굉장히 열화하는 것 같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노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뭐 리튬 메탈의 어떤 보호막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리막에 들어가는 나노 세라믹 구조체들을 나노 포러스 세라믹들을 실제로 어떻게 좀 컨트롤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지 수명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연구한 사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나노 포러스 설페이팅 지르코니아라는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실제로 그 전해질의 이제 그 리튬 LiPF6에서 이제 그 PF6- 음이온들을 캡처링할 수 있는 이제 나노 세라믹 소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리튬 메탈의 이론적으로 이제 트랜스퍼런스 음이온이 캡처링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리튬 이온이 전해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 음이온은 이런 나노 플러스 세라믹에 캡처링이 돼 있어서 양이온은 리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면 리튬 덴드라이트를 많이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기술 연구에서 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기존 전해액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면 리튬 이온이 한 0.4개가 움직이고 음이온이 한 0.6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나노스포러스 세라믹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면 한 0.9개가 움직이고 한 0.088% 정도만 음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같은 굉장히 리튬 이온의 트랜스퍼 넘버를 올릴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리튬 시메트릭 셀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수명이 증대되는 것들을 확인하였고, 셀에서도 수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도 이제 이 리튬 메탈 쪽의 보호막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튬 메탈이 굉장히 이제 뭐 방막 증착 기술로 리튬 메탈 표면에다가 뭐를 올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스퍼터라든가 뭐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베퍼레이션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ALD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LD가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정상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ALD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타임 분할이라든가 공간 분할을 통해서 이런 증착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리튬 메탈 표면에 한 20나노 정도 알루미늄과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를 뭐 복합해서 깔 경우에 굉장히 기존 리튬 메탈 대비 수명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 측면에서 현재는 뭐 차세대 전지, 포스트 리튬 이온 전지에서 방막 기술부터 다공성 탄소제 기술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노 기술들이 현재는 이제 좀 적용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전고체 전지를 예를 들면요. 전고체 전지는 크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죠. 음극의 리튬 메탈을 쓸 경우에 이제 뭐 덴드라이트가 생긴다든가 SI 그로스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 쪽에서 보면 양극 쪽에서는 이 고체 전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하고 이 우리가 사용하는 NCM이라든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활물질과 쉽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한 나노 기술들을 통해서 나노 코팅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튬의 스페이스 차지 레이를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캐소드와 SAR 간에 이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기술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활물질과 그 고체 전해질 표면에는 리튬 그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간의 그 리튬의 케미컬 포텐셜 차이가 존재해서 실제로 이제 리튬이 잘 쉽게 왔다 가지 못하는 그 스페이스 차지 라인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버퍼 레이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발된 그 도요다들이나 이런 데 쓰는 기술들은 LCO 표면에다가 리튬 나이오베이트를 코팅할 경우에 이와 같은 고체 전해질과 약한 그 LCO와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명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빨간색으로 한 것이 이제 리튬 나이오베이트를 코팅하는 경우이고, 까만색이 그냥 LCO랑 그 일반적인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혼합하였을 때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체 전해질과 활물질 간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이런 나노 코팅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지 기술 발전에, 전고체 전지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보면 LNO랑 여기 또 이제 저기 이런 리튬 나이오베이트를 이제 코팅을 해서 음극 쪽에 LCO를 쓸 경우에 이제 이런 결과들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수명들이 잘 가고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도요다의 특허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보면 여기 LCO 표면에 그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이런 나노 입자들을 활물질 위에 표면에 코팅을 할 경우에요. 이와 같은 그 강유전 성질을 갖는 뭐 STO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활물질 표면에서의 차지를 좀 블러킹함으로써 그 옆에 STO가 코팅되지 않은 층 사이로 리튬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스페이스 차지 레이어를 굉장히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LNO 코팅했을 때랑 여기 다양한 경우들을 비교해 보면 그 이상 동등한 성능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성능들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티에서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약 한 1 내지 1% 정도 코팅한 경우가 거의 보통 이제 전고체 전지를 쓰게 되면 LCO가 한 용량이 한 140mAh 정도 나오는데, STO 코팅을 한 경우에는 한 153mAh 정도로 실제 액체 전해질에서의 그 성능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 같은 코팅 소재 기술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전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미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들은 CNT 도전제 같은 것과 같은 기술들이 이제 이미 전지에는 적용이 돼서 뭐 전지 3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보면 올리빙에다가 보통 카본 블랙을 쓸 때보다 이제 CNT를 좀 어느 정도 사용할 경우에 전지의 내부 저항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핀 볼이라고 해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와 같은 소재 기술들을 이제 삼성전기원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같은 나노 고분자 나노 캡슐들을 음극이라든가 이런데 분리막이라든가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지에 그 서멀 러너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같은 나노 캡슐들이 실제로 터지거나 반응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쪽 에리어의 반응을 더 못하게 막아주는 그와 같은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양극 소재 측면에서는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전지 쪽에서 보면 NCM 이후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우수한 기술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컨버전 타입의 캐소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3D 스캐폴드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 스토다시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몰프 기반으로 해서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나노 프로스하게 제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급속 충전에 활용하는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리콘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노 실리콘 자체의 볼륨 익스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뭐 한 50 나노 정도에서 한 100 나노 정도의 그 같은 실리콘 입자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실리콘이 부피 팽창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기술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STO 코팅하는 게 이제 결과가 거의 리틀 폴라리제이션 레지스턴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더 강전체를 유전성이 더 좋은 강전체를 코팅하면 더 좋아진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 이게 소재가 LCO냐 NCM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LCO 상에서는 뭐 STO 같은 것들을 코팅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유전성 물질들을 코팅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현재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NCM 쪽으로 가면 NCM의 이제 잔존 리튬하고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배어한 LCO를 쓸 때랑은 또 이런 표면 처리 효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센터장님 지금 이제 포스트 리튬 이온으로 뭐 리튬 설퍼나 리튬 메탈 또 뭐 전고체 전지 또 리튬 에어도 있죠. 그럼 어떤 것이 향후에 이제 그 포스트 리튬 이온의 선두 주자로 대두할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거죠? 아직은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전고체가 제일 좀 더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전고체에서도 뭐 산화물계가 있고 항화물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화물계 고체 에너지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물질과 고체 에너지 간의 계면 접촉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직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 관점에서 더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금속 전지나 리튬 항전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부피당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어떤 메리트를 더 가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퀘션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무게당에서는 어느 정도 큰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드론이라든가 그런 특화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나중에 상업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